193페이지 17번부터 4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너무 자주 나온 거다, 그죠? A4는 우리가 210 곱하기 297이라는 알아야 됩니다. A3는 요것의 2배입니다. 항상 그 작은 쪽을 2배로 줍니다. 그래서 210을 2배라니까 420이 되죠. 297은 앞으로 오고. A2일 때는 또 A3를 2배로 곱합니다. 그러니까 297을 곱하니까 594가 되고 4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꿔줘야죠. 어느 게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420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420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착각을 했네요. 420은 이렇게 가고, 요게 이제 594가 뒤로 가야 됩니다. 594가 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를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3는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420을 이것도 뒤에도 이제 어떻게 이거 숫자를 바꿔 420을 2배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840인데 841입니다. 1이 더 있다고 해서 그 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앞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0는 A1이 2배인데 594를 2배로 하면은 1188인데 89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요렇게 그래서 이 A1하고 A0는 곱했는데 일씩 올라갔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제도 용지가 그래서 A4 용지가 기본이 됩니다. 19번 제도 도면에서 SF340A 이건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S는 강이고 M은 F는 단조입니다. 그래서 탄소강, 단강품 이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로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파이 가는 나사 옳은 호칭 표시는 UNF입니다. UNF입니다. 자, 여기서 미트 나사는 보통 나사나 가는 나사나 M으로 표시합니다. 그 미니어처 나사는 S로 표시하고요.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고요. 극히 가는 여기에 이제 그냥 가는 나사는 UNF고요. 유니파이 극히 가는 나사 이것은 뭐냐면은 UNEF가 됩니다. 엑스트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트 사다리꼴 나사는 TR입니다. 그 대신 30도 사다리꼴 나사는 TM입니다. 29도 사다리꼴 나사는 TW고요. 관용 테이프 순나사는 R이고 관용 테이프 앞나사는 RC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대충 나사의 옳은 호칭 표시기호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21번 제도 도면을 작성할 때 T로 표시된 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T는 뭡니까? 두께죠. 두께. R은 반지름 radius, phi는 지름 diameter, C는 못되기 chamfer입니다. 제도 도면 작성 시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 모양 나타날 때 이거는 은선 또는 파선이라고 합니다. 자,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에요. 물체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파단선은 대상물 일부의 파단 경계 혹은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자유실선입니다. 지그재그를 하든지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아마 어떤 몇 번째 앞전의 시간에서 요 그림도 보았을 겁니다. 숨은 선은
은선이라고도 합니다. 파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체 모양을 나타내는 파선 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은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 한자로 된 게 여기에 은선입니다. 여기 한자가 은선입니다. 치수선은 치수를 기록하는 선으로 양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다음 축척 중에서 기계 제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걸 몇 번이나 했습니다. 3분의 1 또는 1대 3대 1 이런 거는 3은 없습니다. 자, 척도라는 것은 뭐냐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도면에서 크기와 물체의 실제 크기의 비율을 척도라고 합니다.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축사하여 그립니다.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200 등이 있습니다. 배척은 실물보다 크게 확대하여 그립니다. 2대1, 5대1, 10대1, 20대1, 50대1. 그럼 여기도 뭐 100대1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러면 그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죠. 현척은 실물과 같은 크기입니다. 현척은 그래서 1대1입니다. 25번 아래 수식 중 공차가 가장 큰 것에 속하는 것은 여기 하나를 견본으로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요건 계산을 해보세요. 밑에가 플러스일 때는 빼줘야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데는 0.05에다가 마이너스 0.0이 하니까 이건 0.03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0이니까 플러스 0.0입니다. 그래서 0.07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명심해 두세요. 밑에 마이너스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된다. 27번 KS 제도 치수 보조기호에 대한 설명을 짝 지은 것 중 틀린 것은 R25는 반지름 25mm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치수 숫자 밀리미터는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R25만 해놨습니다. SR450도 둥근 것의 반지름입니다. 구반지름 450mm고요. T5는 판의 두께가 5mm입니다. 라 C45는 동심원의 길이가 45다. 이거는 동심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못따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 있죠. 동심원도 C가 맞았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못따기 45mm. 제도 통칙 도면 표제란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이거는 종종 나왔죠. 도면 내용은 표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제란에 표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쭉 해놨으니 이걸 한 번씩 이래 보면서 요거는 이제 익혀둬야 됩니다. 분명, 도면 번호, 투상법, 도면 명칭, 제도자, 도면 작성일, 척도 등은 표제란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195페이지 29번을 한번 봅시다. 연속주조 설비가스 절단장치에 사용하는 가스가 아닌 것은 TCM 토치 커팅 머신 해가지고 TCM이라고 합니다. TCM. 이 TCM에는 산소, 프로판, 아세틸렌 가스를 씁니다. 프로듀스 가스 이게 발생로 가스입니다. 프로듀스 가스가 발생로 가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석탄, 코크스, 목재 등 고체 연료에 공기와 수증기 혼합기 가스 고온작용시켜서 이걸 가스화하여 얻은 가스 연료를 발생로 가스라고 합니다. 자, 하드 블로우 이거 많이 나오죠. 전로에 강을 부었습니다. 제일 위에를 당면이라고 하는데 이 당면과 위에서 산소 랜서는 아래 위로 내려갑니다. 산소 랜서를 쭉 내려가지고 가깝게 해가지고 산소를 불어넣는 걸 하드 블로우라고 합니다. 랜스로부터 산소 유량이 많아진다. 맞지요?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면 탈탄 반응을 촉진하고 산화철 생성량을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랜스로부터 산소 가스의 분사 압력을 크게 한다. 맞지요? 랜스 높이를 높여 산소 압력 낮추고 용광면의 산소 충돌 에너지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소프트 블로우입니다.
자, 요거는 소프트 블로우입니다. 33번. 레들 바닥의 다공질 내화물을 통하여 질소, 캐리어 가스를 주입하여 탈황 반응을 촉진하는 것은 다공질 내화물입니다. 레들 바닥. 이걸 우리는 다공질이라는 영어로 포러스입니다. 그래서 포러스 플러그법입니다. 포러스 플러그법은 다공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강할 때는 주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취자라는 것은 바람, 산소를 불어넣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ow입니다. 자, KR 프로세스. 요거는 레이들의 CaC2나 소다회 등 탈황제를 첨가해가지고 용선 레이들 지름의 10분의 1 내지 3분의 1 임펠러 이걸 침지시켜 뭐 여러 개 날개 달린 게 막 돌아가면서 즉 80 내지 120 rpm으로 회전을 시켜서 탈황하는 겁니다. 요 단점은 이 내화물 손상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요. 35번. 산소 렌스에서 누수 발견될 때의 안전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노를 이렇게 경동시키면 이렇게 이제 뜨거운 샘물하고 이제 가면 여기에 누수가 이제 그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니까. 노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나 통행하는 사람을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누수의 논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슬래그 비산에 대비하여 장입측, 도그하우스, 옛날엔 도그하우스였는데 요즘 클린하우스라고 그러지 뚜껑입니다. 뚜껑을 완전히 개방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37번. 전로 제강 후 폐가스 양을 측정한 경우, 결과 CO2가 1.5kgF이었다. CO2, 그럼 이거 부피는 약 몇 세제곱미터 정도인가? 단 표준 상태이다. CO2 부피 산출은요, 무조건 1몰 부피는 22.4입니다. CO2 1몰 질량은 12, 그러니까 탄소 12 플러스 산소는 O2지요. 16 곱하기 44입니다. 따라서 44 대 22.4는 1.50 대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0.76이 됩니다. 자, 요것도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계산을 잘 해보세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실기시험에 계산하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39번. 전로에서 나타나는 스피팅에 대한 설명이 적합한 것은 스피팅입니다. 강제층 두께가 충분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아닙니다. 슬래그가 충분하게 덮여 있으면 튀어나갈 수 없습니다. 강력에 대한 심한 충돌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강력에 대한 심한 충돌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슬래그 발포 작용이 충분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슬래그 발포 작용, 폼이 이렇게 막 발포 작용을 폼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요거 뭐냐면은 착화 후 광유도 낮은 화염이 노구에서 나오며 미세 철 입자, 이벌 입자라고 합니다. 비산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슬로핑, 전로 출현 중지, 슬래그 폼이 이거는 용광이 이제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넘쳐서 분출되는 현상이 슬로핑입니다. 자, 연주 중 용광을 받아 스트랜드를 통해 주행에 공급하는 설비가 턴디시입니다. 요 턴디시의 역할을 적으라 하는 것도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행의 용광 주입량 조절하고 각각의 연주기 주행 용광을 배분하고 용광을 저장하고 슬래그나 개점을 부상분리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맞습니다. 요거는 얼마든지 실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턴디시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슬라이딩 노즐을 만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닫거나 열어주는 겁니다. 슬라이딩 노즐이고 요거는 스토퍼를 세웠습니다. 구멍을 막으면 용광이 안 흘러내리고 열어버리면 용광이 흘러내리고 슬라이딩 노즐이 좀 더 이제 체계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요렇게 이제 턴디시에 여기에는 지금 임시로 쇳물이 흘러가는 스트랜드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주행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단 스트랜드인데 보통 보면 턴디시도 여기에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쇳물이 흘러가는 게 두 개가 됩니다. 그걸 다 스트랜드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V자로 된 것보다는 보트형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자, 197페이지 43번 절로 출광구가 있습니다. 출광구는 중간점인데 출광구 형상을 경사형과 원통형으로 나눌 때 경사형의 출광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경사형은 원통형보다 슬래그 유입량이 많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 슬래그 유입에 보면은 경사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경사형 사용할 때 초기, 말기, 출광시간 편차 이게 작습니다. 출광시간 편차 시간이 작습니다. 그 다음 원통형 대비 출광류 퍼짐 방지 요게 퍼짐 방지로 적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원통형 대비 출광구 마모가 요게 적습니다. 자, 요렇게 원통형과 경사형을 여기에서 표로 한 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고 여기 안 나오는데 출광류는 원통형일 때 약간 위로 받치고 그 다음에 이건 경사형은 곱게 내려갑니다. 자, 요거까지 알아주시면은 어떤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적당한 걸 보기를 내가지고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자, 45번 전로에서 탈탄 속도 점차 감소하는 시기의 산소 취입 방법은 탈탄 속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산소 불어넣어주는 게 산소 재탐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점차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탈탄이 적은데 산소를 너무 많이 불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산소가 어디 그 용광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비금속 개제물이나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정리할 때 다시 탈산 탈황을 해줘야 된다. 왜 황은 해줘? 황은 말이죠. 이게 참 제거가 힘들고 완벽하게 제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예 정년에서도 시간만 나면은 탈황을 해줍니다. 47번 우천시 비가 올 때 말이죠. 우천시 고철에 수분이 있을 때 장이 출광척으로 느리게 1회만 한번 경동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습기를 제거해 흔들어 가지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동한다는 알아두시고 어쨌든 제강에서는 수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 줘야 됩니다. 2차 정년 RH, 포스코는 RH옵이라고 그랬죠? RH법에서 진공조 가열하는 적합한 이유는 뭐냐면은 진공조 밖에 진공철피가 있습니다. 가열하지 않을 때는 순환작용으로 비산하는 용광이 노벽에 차가우니까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것을 용의 용납을 위해서 또다시 가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열을 해준다. 진공조, 내화물에 붙은 용광 스플래시 용락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가열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진공가열하여서 탈황, 성분, 탈황하고 성분이나 온도 조정 가능한 노예 정년법은 아세아 SKF.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용광 진공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은 온도를 올려줍니다. 조정이 되겠죠. 성분도 그 다음에 탈황을 합니다. 2차 정년 공정에서 용광 온도 조정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연주 기술 활성화로 용광 온도 제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용광 온도 제어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AOD 나온 걸 하나 소개했습니다. 스테인리스강 정년 종업용 루노이며 전로와 비슷합니다. 산소 외
아르곤 취입하는 풍구는 노하부의 측벽에 설치 후 이게 아르곤이 들어가서 반응하고 산소가 탄소하고 이렇게 CO2가스가 이게 쭉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그 성분이 희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탈탄 반응이 생기게 설계된 놈입니다. 주로 전기로의 연결 후 많이 사용하며 탈탄, 탈황 가능합니다. 용광 성분 온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청정강 제조법입니다. 청정강 제조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46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열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